자, 이거는 제가 이제 회계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서 내가 한번 장부 작성까지 해봤었죠.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됐어요. 이제 회계상의 거래인지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계약만 하거나 구두상의 계약만 하거나 단순히 주문만 하거나 단순히 약속만 하는 걸 가지고 아니면 채용만 하겠다 약속하는 거 이런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겨야지 회계상의 거래고 그 거래가 생긴 것들을 장부, 복식부기로 분계장에 작성해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작성된 내용들을 다시 각각 계정별로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계정 원장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옮겨서 기록한다. 영어로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길 전제에 기록한다는 기자를 써가지고 옮겨서 기록한다는 정기라고 표현했고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 나서 금액들이 올바르게 기록됐는지 대차의 평균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혹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요. 결산 수정분계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고 결산분계에 해당하는 게 뭐야? 감가상각비 계상하거나 대손율을 설정해주거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런 게 결산 수정분계에 해당하는데 그 결산 수정분계 반영하고 12월 31일자에 작성하는 결산분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시산표를 한번 더 만들어 봅니다. 그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대차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장부를 제대로 오류 없이 작성했다고 확인이 되는 거니까 시산표는 오류 검증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장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장부를 마감합니다. 이게 이제 결산 본 절차예요. 장부를 마감하는 게 이제 결산 본 절차고요. 조금 전에 시산표 같은 거 작성하는 게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예비 절차라고 해요. 결산 예비 절차를 걸쳐서 장부 마감하는 게 결산 본 절차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마감이 되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표표 등 5가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단위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런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매년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결국은 이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회계 정보는 결국 기업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런 사건들이나 어떤 거래 사실들을 기록을 해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의 현재 실정이 어떤지를 의사결정할 때 그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라고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전달되는 재무정보가 우수해야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회계정보가 우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성을 뭐라 그러냐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질적 특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품질적으로 어떻게 우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질적 특성 앞에 품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품질적 특성을 갖추려면 어떤 요소들이 만족이 돼야지 품질적으로 우수하냐.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건 이 정보가 품질적으로 우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선 이걸 이제 본질적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품질이 우수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특성. 이 본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또는 다른 말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회계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썼는데 신뢰성은 일반회계 기준이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24페이지에 보면 근본적인 질적 특성, 그래서 본질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게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의 충실성은. 그래서 충실한 표현의 충실성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에 또 하위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하위 특성에 해당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으로 풀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제 지문에 총 1번부터 5번까지의 5개의 지문이 나오면 다음 중에 뭐 하위 특성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 한쪽의 하위 특성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특성에는 뭐가 있어요? 예측 가치, 그리고 이제 피드백 가치.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확인 가치라고 돼요.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성. 근데 일반회계 기준에서 이걸 이제 적시성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적시성.
일반회계 기준에서 적시성으로 되어 있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순서가 다른 게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중요성이 여기 이제 적시성이 여기 목적적 합성이 하위 특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요성이 저기 보강적 질적수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보강적 질적수성의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적시성이 이 보강적 질적수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순서는 다릅니다. 하여튼 25페이지에 보강적 질적수성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 목적적 합성이 하위 특성에 해당하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걸 연결지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외울 때 이제 목에 피적 해가지고 목적적 합성의 하위 특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질적 특성들의 이 기본적인 특성이 이게 약간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뭐 적시성이나 중요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춰야지만 이 회계 정보가 품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내용 자체가 왜곡되지 않은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게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품질적으로 우수하려면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품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사실 물과 기름처럼 다 섞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적 합성을 만족시켜주려면 신뢰성이 좀 감퇴되고 신뢰성을 만족시켜주려면 목적적 합성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목적적 합성이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목적적 합성에 입각해서 제공해야 돼.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과거에 어느 실적을 냈고 현재의 재무 상태, 자산부채 자본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7월 1일자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은 거야.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할지 말지. 근데 이 삼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라고는 전년도 12월 31일에 작성한 재무제표가 다잖아요. 근데 이제 목적 적합하려면 뭐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사정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제표가 필요하죠. 근데 연 단위로 만약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전년도 말에 있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만약에 그 기업이 그 투자자한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시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매년 말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반기라든지 분기라든지 아니면 매월 가결산된 재무제표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목적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목적적 합성과 관련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결산을 한다는 건 뭐야? 아직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매월마다 가결산 자료를 제공하면 아직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인지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잖아요. 그죠? 1년 단위로 딱 매듭을 지어야지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매달 제공하다 보면 목적적 합성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신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정산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정산한 내역을 1년 단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려면 1년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목적적 합성을 높이려면 매월 아니면 매분기 아니면 반기별로 이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목적적 합성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신뢰성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표시되는 걸 신뢰성이라고 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의 하위 특성에는 저런 게 있다. 그리고 목적적 합성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